릭스를 이용해서 랩뷰에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릭스를 사용하게 될 때, 물론 랩뷰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리얼 통신이다 보니까 PC와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USB 케이블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아두이노가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PC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외부의 어떤 값들을 센서 값들을 읽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PC 아두이노가 붙어서 주변에 있는 빛이라든지 혹은 온도라든지 이런 값들을 PC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은 분명한 장점은 되지만 문제는 그 PC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값을 읽고자 할 때 이 아두이노와 랩비오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억지로 아두이노에 그 USB 케이블을 붙이고 그 케이블을 충분히 늘려서 외부에다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항상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두이노와 PC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더넷 실드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뭐 다른 종류의 그 무선 통신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XB라든지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더넷 통신, TCP 혹은 UDP 통신을 이용해서 PC와 아두이노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유튜브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랩뷰를 사용해서 아두이노와 통신하는 UDP 혹은 TCP 그런 동영상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가장 간단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두이노하고 거기에 이더넷 실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두이노와 이더넷 실드가 같이 있고 거기에다가 가변 저항, 슬라이드 타입의 포텐셔미터라는 그 가변 저항 10K짜리를 하나를 달아봤습니다. 이 가변 저항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오늘 이 내용을 실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제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변 저항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첫 번째 예제로 뒀으니까 이 예제를 한번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와 이더넷 실드를 가지고 랩뷰와 통신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 아두이노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제가 쭉 만들어 놓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치기 힘드시면은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요. 여기 그 홈페이지 주소가 보이죠? 이 홈페이지 오셔서 이 내용을 쭉 복사를 해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어, 그 예제 중에 아두이노 예제 중에 UDP 통신 관련된 그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예제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예제들을 조금 자기에게 맞게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들도 그 예제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약간만 수정한 그런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를 따라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두이노를 가지고 TCP 혹은 UDP 통신 혹은 웹페이지 서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다면은 이 정도 프로그램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건 맥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P 어드레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IP 타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자리가 0으로 고정되는 거를 좀 편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를 0으로 맞춰서 네 번째 자리를 아두이노에
가지고 있는 151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고요. 로컬 포트를 8888로 지금 맞춰뒀습니다. 요 세 가지 것만 자기에게 맞춰서 고치시면은 크게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아두이노에서 이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로 전송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랩뷰 프로그램을 열어야 됩니다. 랩뷰 프로그램은 물론 이 강좌를 보고 계신 분은 랩뷰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픽 기반 프로그램이라 이어서 랩뷰 쪽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아두이노의 이 C 프로그램 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역시 성립이 되는데 아두이노 같은 이런 C 언어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또 랩뷰 쪽 이런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랩뷰와 아두이노를 제대로 쓰려면은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C로 UDP 통신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랩뷰로 마찬가지로 UDP 통신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C로 짠 UDP 통신에서 주어지는 어떤 신호들이 랩뷰, 그래픽 기반의 이 랩뷰 프로그램에서 짠 PC 기반의 이 프로그램에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있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만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그 체계를 사용자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그램 모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랩뷰 쪽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쭉 짜봤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 프로그램이 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보이지는 않죠.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UDP를 열고요. 그 다음에 UDP에 씁니다. 쓴다는 얘기는 아두이노 IP를 여기서 주어지고 그리고 포트 번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 값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실험이기 때문에 난수를 만들어서 난수가 0에서 89 사이에는 어떤 값이 되게 했고요. 거기에다가 10을 보태서 최소값은 10이 될 거고 최대값은 99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난수가 만들어져서 UDP로 쓰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0이 돼도 되고 100이 돼도 되고 1000이 돼도 되고 만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두 자리로 딱 고정시켜 놓은 건 나중에 나오는 값을 좀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건 그 에러 부분을 지워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랩뷰 프로그램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짜놨는데요. UDP에서 쓸 때 실제로 1초 동안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넘어가게 해놨는데 그때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러는 굳이 꼭 멈추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에러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그 에러가 아니라는 거죠. 꼭 멈춰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신호가 아니라 UDP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패킷이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오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종류의 패킷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패킷을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UDP를 쓰는 거고 여기에서 오는 56번 이 에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UDP를 열고 아두이노 쪽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에러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닫았습니다. 다시 UDP를 열고 이번에는 읽기를 합니다. 읽기를 하는 것은 아두이노 쪽에서 PC 쪽으로 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 값을 읽겠다는 거죠. 자, PC의 IP가 여기에 있고요. PC IP 쪽으로 온 값.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지금은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두이노 쪽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외부에서 UDP로 어떤 패킷이 자기에게 오게 되면 아두이노는 그 패킷을 받으면서 그 패킷을 보낸 주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킷을 보낸 주소로 아두이노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돌려 보내지는 그 값이 여기에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PC 쪽에서는 그 값을 받아서 다시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진 값을 여기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6번 에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UDP를 닫고 루프를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죠. 이제 이거 UDP 열기하고 닫기 같은 경우는 이 while 루프 바깥쪽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좀 넣어놓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제가 그 아두이노 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 넣었고요. 지금 아두이노는 두 가지를 다 실험을 해봤는데 우노도 실험을 해봤고 그리고 아두이노 듀에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아두이노 듀에입니다. 아두이노 듀에를 가지고 위에 이더넷 실드를 얹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의 가변 저항을 붙여놨습니다. 이 가변 저항 값을 내리게 되면 A0에 있는 값이 쭉 내려가서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올리게 되면 이 값이 쭉 올라가서 102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는 어떤 값을 아두이노에서 받아서 그 값을 이더넷 실드를 통해서 UDP 통신으로 PC 쪽에 보내준다는 거죠. 이걸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랩뷰 쪽에서 그 값을 그대로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두이노를 랩뷰와 같이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이더넷 실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고쳐서 좀 그 나름대로 또 고쳐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화면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왼쪽에 이 값들이 변화될 때 가끔씩 얘가 끊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저 현상은 몇 번 시도를 해보니까 지금 그 아두이노 쪽에서 여기 그 시리얼 포트를 열어서 하나 시리얼 통신으로 주고받는 값들을 좀 화면에 계속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면에 보여지는 값이 많아지면은 시리얼 통신 그 버퍼가 가득 차서 이런 그 종류의 좀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시리얼 통신에 주고받는 그 데이터 값을 좀 더 줄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현상은 사라집니다. 시리얼 통신을 가능한 한 물론 이렇게 이제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시리얼 통신 부분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두이노에서 좋은 속도와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 부분은 꼭 디버깅 과정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어떤 그 값을 주고받는 그런 그 최종 그 프로그램 하기 직전에는 이 시리얼 통신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